안녕하세요. 한문TV입니다. 오늘은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치료가 난해하다고 볼 수 있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협착증의 원인은 선천적인 게 있고 또 후천적인 게 있는데, 그리고 협착증이 좋다는 운동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여러 가지 운동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후에 협착증에 대한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인체 옆모습을 그려봤고, 이 옆모습 중에서는 여기 보이듯이 목뼈, 경추라고 그러죠. 7개 목뼈가 있고 12개의 흉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협착증에 관련된, 오늘은 허리 협착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목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허리 부분에 5개의 요추가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뼈를 구성되어 있는 거를 좀 크게 그려놓은 게 이 모습입니다. 5개 뼈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가 되고, 그 사이사이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추체라 그러는데, 신경을 어떻게 누르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모습을 위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쭉 내려가는, 이 착착착 쌓이는 이곳에 이러한 구멍들이 계속 이어져서 뇌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를, 그게 척추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 이 부분이 좁아지는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 척추체를 쭉 이은 척주라 그럽니다. 척추의 기둥. 이게 쭉 이어진 기둥, 요 안에 이 부분들이 좁아져서 이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협착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 추체와 추체 사이에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또 옆으로 그린 모습을 옆으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윗뼈에서 지금 위에 단면적인 모습이지만 옆에서 본 모습에서 보면 척추라는 거 하나하나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윗뼈의 하악 관절마디 부분하고 또 아랫뼈에서 위쪽 관절마디가 서로 이어져서 요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추공이라고 해요. 추공. 그 추체와 추체 사이다 그래서 여기를 추간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이 쭉 내려오고 추체 마디마디 사이에서 신경근들이 빠져나와서 다리 쪽으로 가고 이렇게 무릎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협착증은 이 안 척추관 이 안에가 좁아져서, 사실 요 뒷부분에 이렇게 물론 이쪽이 배 쪽이 되겠고, 이 추체를 쭉 잡아주는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있어요. 후종인대가 있고, 또 요 신경이 절하는 뒷면 쪽에 또 이 관 내에서 여기는 인대가 있고,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도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좀 마른다든지, 또는 4, 5번 추체가 앞으로 좀 빠져나가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그래서 이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이 관이 좁아져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이 압착이 되거나 이 뒷부분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이 사이에 나온 신경이 눌리게 되고,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관이 좁아졌거나, 이로 내려가는 관의 이 통로 부분이 좁아졌거나, 이 사이에 나온 신경이 이 부분이 두꺼워져서 인대가 두꺼워지든 또는 뼈마디가 굵어지든 간에 해서 이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것이 협착증 증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데, 크게 보시면 디스크는 이게 정상적인 허리의 각도가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게 정상적인 허리 각도면은 디스크는 섰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협착증은 뒤에가 이렇게 더 좁아진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그림의 모양을
이걸 협착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상의 허리 만곡이고, 요거는 디스크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꼬박 이 모양새는 아니지만은,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지, 협착증을 왜 어떤 자세,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협착증은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디스크는 이 척추 추체와 추체 사이에 있는 이 추간판이 이렇게 추간판 안에 있는 수액이 있습니다. 수액이. 그 정상적인 병명은 추간판 안에 들어있는 수액 탈출증이죠.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게 돼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게 디스크이고, 그래서 누르는 매체가 틀립니다. 디스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병명인 디스크는 이 물렁뼈가 이렇게 또는 안에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고, 협착증은 이 뼈가 좁아지거나 안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그러니까 누르는 매체가 틀립니다. 협착증은 인대가 누르거나 뼈가 누르는 이런 구조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또는 이 추간공, 요 사이가 좁아서 생기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병명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마 병원에 가시면 아실 텐데, 뭐 소염제를 투여한다든지 진통제,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어떤 뭐 초음파를 준다든지 저주파 물리치료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하거나, 또는 이걸 늘리기 위한 어떤 보조기를 쓴다든지, 그리고는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이쪽에서 눌리게 되는 어떤 압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신경이 있으면은 여기 지나다니는 이런 인대들을 제거하는, 흔히 얘기하는 감압술 그럽니다. 이게 이런 인대가 두꺼워지면 압력을 계속 이 신경을 누리기 때문에 신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감압술이라는 명칭의 아마 수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추체가 이렇게 불안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이렇게 묶어주는, 아마 유합술이라고 하는 그런 묶어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수술은 가장 마지막 해야 할 그런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해도 아프면은 수술을 안 했던 걸로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운동을 해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가장 하기 싫었던 수술적인 접근을 해보셔도 결코 늦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시고, 특히 디스크는 똑같지는 않지만 디스크는 이 허리 부분이 거의 이런 모양이다, 일자 모양이다, 이게 정상적인 곡선을 할 경우에, 그리고 협착증은 좀 더 휘었구나, 물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운동하는 것도 협착증을 치료하는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것이고, 오늘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 테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스크와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아픈지,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좀 잘 휘는 이런 스티로폼을 준비했습니다. 제 모습을 옆으로 보여드리고, 요거를 제 허리의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가 C자로 휘어져 있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허리 모양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설명드렸듯이 디스크는 이렇게 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좀 뒤로 섰다, 플랫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디스크에서 어떤 증상을, 어떤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오고 왜 이걸 취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이는 이 스티로폼이 저의 허리와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게 이건데, 이렇게 된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픈 사람입니다. 자, 디스크는 좀 서 있다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가 비정상인데, 허리를 굽힐 때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의 모습을 명확히 이 스티로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정상에서 벗어난 이렇게 쓴 상태인데, 제가 허리를 구부려 볼게요. 이 스티로폼이 이 뒤로도 빠지면서 허리가 더 악화되겠죠.
당연히 허리를 숙이면은 디스크는 더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간판이 더 뒤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면은 되게 통증을 더 느끼고 해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 앉아보겠습니다. 앉을 때 제 허리를 보세요. 이 허리에 해당되는 이 앞에 있는 하얀 스티로폼이고 똑같이 허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더 허리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앉는 자세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있는 분들은 허리하고 다리가 더 아파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응치보다는, 엉치라 그러죠. 그래서 아픈 통증이 허리에 있고 다리 쪽으로 많이 통증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허리 모습 보세요. 자, 이 상태인데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들을 때 제 허리가 이렇게, 허리가 뒤로 빠져요. 그 디스크 있는 분들은 다리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협착증의 허리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 정상적인 허리 모양에서 조금 더 휘었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면은 뒤에 있는 추간공이 더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척추 전체 내려오는 척수신경도 이게 뒤에 있는 황색 인대에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 정상인데 협착증 이렇게 간주하고, 자, 이 상태에서 가뜩이나 정상보다는 더 젖힌 상태인데 뒤로 젖히면 어떻게 되겠니? 보세요. 허리가 더 협착이 심해집니다. 당연히 통증이 상당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걷게 되면 계속 내 몸무게에 의해서 허리는 눌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오래 못 걷습니다. 앉으면은 제 앉는 자세. 거진 허리가 정상에 가까우면서 뒤에 있는 눌렸던 추간공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눌렸던 신경이 풀리기 때문에 협착증 있는 분들은 앉으면 편해집니다. 걷다가 생긴 통증이 순간 사라지죠. 그리고 통증의 부위는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 쪽이 많이 저리고 아픈데 이 협착증 있는 분들은 허리보다는 이 엉치라 그러는 이 부분하고 다리 쪽이 훨씬 더 저립니다. 당연히 더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리 올리기 편해집니다. 다리 괜찮으시고. 그래서 원인으로 보면은 척추 신경이 내려오는 이 관 안에 물론 이 척추를 잡기 위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척추를 잡고 있는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을 압박하고 이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가 눌리면서 그 사이에 있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생긴 게 협착증이고, 협착증은 저림 증상 그리고 감각 이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한 비교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스크 있는 분들은 현재 이게 플랫백 이런 형태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약간 굴곡으로 들어가게 하는 운동을 해주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상태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너무 들어가 있다고 간주하시고 이걸 자꾸 펴주는 운동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 강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 이 중력 손상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허리의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협착증에 좋은 누워서 하는 운동 몇 가지와 앉아서 스트레칭, 그리고 서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착증에 좋은 운동은 기본적으로 허리 쪽에 근육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칭 해주는 문제도 있지만 앞에 있는 복근도 강화해야 되고 이 골반을 받치는 허벅지, 무릎, 이 하체 근육이 뒷받침되어야만 협착증에 좋은 운동을 함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하기에 앞서 지난번 디스크에 좋은 운동을 설명드렸듯이 수건 2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수건 2장 중에 한 장은 이렇게 반 접고 또 반 접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장은 좀 펴서 둘둘도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장을
말아서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부터 누워서 하는 겁니다. 그림에 설명드렸듯이 협착증은 누워서 자꾸 허리를 늘려주면서 강화시키는 것이 일단 통증도 없고 근육을 강화시켜야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운동이 많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누워서 모관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운동이 모관 운동입니다. 모세혈관망 확장 운동의 준말입니다. 손발을 들어서 털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모세혈관망을 확장시키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동작을 할 때는 자, 다리는 이렇게 물자구 치듯이 앞뒤로 할 거고 손은 엄지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틀 겁니다. 이 동작을 100회 실시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100회 정도 했는데 한 300회 이상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털어주면 모세혈관망이 확장되어서 혈액순환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운동은 발목 펌프 운동인데 심장에서부터 제일 먼 쪽이 발입니다. 그래서 발목에 근육을 자꾸 움직여줘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행을 좋게 해주는 그런 발목 펌프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100회 정도 해주세요. 좀 전에 한 발목 이 펌프 운동을 하시면 발목도 편해지고 종아리 근육 쪽에 자극이 많이 가서 심장으로 정맥을 순환시키는 그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관 운동과 첫 번째 했던 모관 운동과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운동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 한 운동은 다리 교체해서 들어주기인데 다리를 들어주면 허리 쪽에 신전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했던 추간공이 벌어지고 척추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30회 해보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운동 시작할 때 준비해 두었던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디스크에 좋은 운동을 할 때 이 수건을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허리에 받쳤습니다. 허리에. 네. 디스크는 플랫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을 대주면은 만국을 잡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스트레칭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더 허리를 더 뒤로 빼줘야 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수건을 허리에 대는 게 아니고 꼬리뼈 쪽에 대고서 무릎도로 좌우 비트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30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는 위치가 허리가 아니고 여기 꼬리뼈에다가 수건을 위치시키면 허리가 조금 더 밑으로 처지는, 허리가 약간 밑으로 처져서 이렇게 되어 있던 허리 모양이 이렇게 정상에 위로 처지면서 추간근이 쭉 벌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들어서 좌우 30회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혹시 수건이 빠질 것 같으면 수건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릎의 각도는 당기는 게 아니고 무릎은 이렇게 90도 좀 되게 하시고 좌우 30회 틀어보겠습니다.
동작을 하시면서 고개를 반대로 틀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해야 될 운동은 복근 강화하는 운동법입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뒤에 이 추간곡이 많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서 해주는 복근 강화 운동법이 좋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다리를 들어서 발끝 터치하기입니다. 30회 해보겠습니다. 이 누워서 발끝 터치하기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게 20회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운동은 이 누워서 하는 이 허리 운동, 후배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간단합니다. 뒤꿈치와 어깨를 이용해서 이 후배근, 뒤에 있는 이 허리 근육을 들어주는 건데 힘들면은 팔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팔을 가슴에 대셔도 해줘도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처음에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이용하고 어깨를 이용해서 허리를 충분히 띄워서 버티는 겁니다.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뒤꿈치를 이용해서 허리 들고 30초 버티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이 운동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허리 쪽에 있는 근육도 강화시키지만 허벅지 이쪽, 이 골반을 받치는 허벅지도 굉장히 강화시키는 누워서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운동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목 운동부터 해서 다 근육 강화하는 거, 다리 털어주고 다 했는데 이제 힘든 운동을 끝낸 이후에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모관 운동, 모세 혈관막 확장 운동을 하고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했던 대로 다리 들어서 손발 털어주기 100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앉아서 허리를 늘려주고 어깨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협착증 있는 분들은 이런 자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만 늘리지 말고 어깨도 앞으로 해서 10회 눌러주기. 그리고 한 팔을 45도 옆으로 해서 잡아 빼면서 어깨 좌우로 늘려주기. 자, 손 바꿔서
그리고 한번 쭉 말았다가 자, 일어서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협착증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누워서 하고 앉아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력 손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 환경이다 보니 자, 서서 또는 걸어서 이렇게 버티려고 하면은 강한 허리 근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난 디스크에 좋은 운동에도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동작인데 조금 동작이 틀릴 겁니다. 이 자세는 발을 모으고 자,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이 자세를 취하고 버티는 건데 디스크를 할 때는 손 동작이 손을 붙여서 이렇게 올려서 상완 부위가 바닥과 수평이 되겠습니다. 왜? 허리가 잘록 들어가는 효과. 디스크는 허리가 일자로 선 형태가 많기 때문에 허리를 집어주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 동작은 허리가 들어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 좀 등이 펴지는 약간 뒤로 나와도 무방합니다. 할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손 동작을 손끝 당기고 팔이 옆에서 이게 옆에 벌리면은 정면과 옆하고 중간 45도쯤 되는데 여기다가 손을 당겨주면은 허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펴주고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체도 단련이 되고 허리도 핀 상태에서 엄청나게 근육 강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고 1분 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일어서서 허리와 하체를 강화시켜서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따라해 보셔도 좋겠지만 본인에게 맞는 몇 가지를 추려서 꾸준히 계속 해보신다면 협착증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